대통령의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판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사회가 지상낙원이 아니에요. 양아치도 많고 갑질도 많이 하고 좋은 사람도 많고 다 많습니다. 여기서 사회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근데 이 사회가 어쨌든 간에 뭐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야 개선 방안을 찾을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여기가 지상낙원이야. 이러면은 양극화 문제, 사회적 갈등 문제 하나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사회가 문제가 있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판적 사고입니다. 크리티컬 싱킹인데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합리적. 내가 힘들다 해서 이 사회 다 불지르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합리적인 문제를 제기해야 되고 적극적입니다. 적극적. 어쨌든 이걸 깨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죽고 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내 있을 동안에 지상낙원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독단적이지 않아야 됩니다. 내 혼자서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야 되고 서로가 합의하고 협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 이성은 순수한 사고입니다. 경험하고 관계없다는 거죠. 경험, 이성. 칸트의 이성, 순수 이성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수 이성. 그 다음에 실천 이성, 본능이나 충동, 이런 감각, 이런 데 좌우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순수하게 생각해야 돼. 진짜 태어날 때 그 처음의 생각들 그대로 가서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잘못되었는지 이걸 찾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이고 자기 규제적인 판단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이주의자가 되는데 뭐가 약간 빼딱하게 보는데 비판적이 되라는 건전한 비판, 건전한. 이 사회가 마음에 다 불지르고 그냥 이 지구가 폭발했으면 좋겠다. 이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사회가 더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어쨌든 더 잘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과 팩트와 의견. 저 사람은 성격이 나쁜 것 같아요. 내 판단이죠. 판단. 예를 들면 판단이죠. 성격이 나쁜지 아닌지 팩트가 아니라 판단이죠. 판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판단과 사실을 구분하는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타당하고 충분한 근거로 의견을 주장하고 평가해야 되는, 내가 주장을 하면 타당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일본 사람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예의도 바르고 음식도 맛있고, 우리는 한국 음식 좋은 거 좋아하는 거 있어요? 한국 음식 뭐가 좋아요? 한국 음식 뭐 좋아해요? 예? 간장게장. 예, 간장게장. 한국 음식 뭐 좋아해요? 예? 삼겹살. 예. 한국 음식 뭐 좋아해요? 설렁탕. 일단 제가 봤을 때 삼겹살은 저는 음식이라 생각은 안 해요. 아니 고기 올리고 굽는 거 그게 음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자체가 지금 이거 미개한 거예요. 미개해요. 삼겹살 음식 아닙니다. 그래서 간장게장. 이거 맛있어요? 이게 맛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야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거. 그래서 이게 한국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음식이 전 세계적으로 나간 별로 사례가 없어요. 지금 얄궂이 김치 조금 판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하는데 김치도 중국이 김치 팔아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국산 김치가 미국에 팔리는 거 별로 없어요. 중국에서 만들어 팔아먹어요. 한국 음식 중에 세계적인 음식이 거의 없어요. 그렇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김치 먹어본 사람 전 세계 인구의 5억 되겠어요? 5억도 안 돼요. 근데 일본 스시를 먹은 사람은 제가 봤을 때 30억은 넘어요. 30억은. 삼겹살 먹은 사람 몇 사람 되겠어요? 외국 사람이고 간장게장 먹은 사람이 몇 사람 되겠어요? 한국 사람도 평소에 저도 한 10년에 간장게장 한 번 정도 먹을까 말까요? 그죠? 비싸서 그러세요. 돈이 없어가지고 설렁탕은 자주 먹어요. 근데 설렁탕이 해외에서 누가 먹겠어요? 근데 사실은 음식이 외국에서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어디선가는 또 재료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약간의 또 먹으면 품위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갖춰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사실은 우리가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음식도 좋고 문화도 좋고 막 얘기하고
한글도 좋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정신 나간 놈들이에요. 아니 이 좋은 한글을 그럼 왜 다른 나라 사람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껏해야 5천만, 6천만 정도 쓰는 게 이게 어떻게 좋은 언어예요. 그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음식도 우리가 뭐 김치가 어떻고 삼겹살 어떻고 비빔밥. 정신 나간 놈들이죠. 비빔밥을 음식이라고 얘기하는 놈들도 없고, 안 그래요? 그냥 뭐 해가지고 밥 넣고 얇고 고추장 넣고 야채 몇 개 넣고 비벼 먹는 거 그게 뭐 음식이에요. 누가 그렇게 음식을 그렇게 먹어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주관적이고 너무 독선적이고 너무 세계 중심적인 유아 독점.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의견들이 많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해외 나가서 사실 융화가 안 돼요. 존중도 못 받고. 외국에 가서 살보면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별로 비즈니스 하려고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냉정하게. 외국인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이렇습니다. 일단 다양한 관점, 주장이나 진술에 대한 편견. 사실 이것도 제가 한국인을 비하하는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편견을 갖고 있는데 한국인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제가. 왜? 이 손해를 좀 많이 봤으니까. 한국인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인에 대해서 계속 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사람, 어떤 사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민 가라고. 근데 이민 갈 돈이 없어요. 이민 갈 돈이 없어서 한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견입니다, 편견. 주장이나 진술에 편견이 있는 거죠, 편견. 사실 이걸 깨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모든 사람들이 너무 자기 편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지 못하면은 상위 1%는 못 가요. 돈은 벌 수 있겠지만 자기가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지도자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지도자가. 그래서 편견입니다, 편견. 그다음에 특정 말에 대해서 숨겨진 의미와 가정이 있는 거죠. 특정 말에. 제도 얘기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한국에 대해서 제가 음식에 대해서 막 비하하고 막 이런 얘기들도 어떻게 보면 저도 뭐 다른 음식들 맛대가리 없어요. 사실은 뭐 일본 음식도 안 좋아하고 중국 음식은 너무 좋아해요. 너무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비싸서 못 먹지 맛없어서 못 먹은 중국 음식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근데 한국 음식 중에 맛있어서 먹은 음식도 제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 있어요? 맛있어서 먹는 거예요, 게장을? 삼겹살이 맛있어서 먹는 거예요? 하여튼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건전한 해주의입니다. 건전한 해주의. 비판적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제시문을 주는데 제시문을 줍니다. 논술은 기본적으로 제시문을 줍니다. AI에 대해서 얘기하면 AI에 대해서 도입하면 사람들이 사이코패스가 될 수 있다. AI를 도입하면 사람들은 놀면서 편안하게 인생을 행복한 지상 나원을 건설할 수 두 개를 주는 거죠. 그런 제시문을 주는 겁니다. 제시문을 줄 때도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쓰고 괜찮은 논문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맞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주장은 이래서 이 사람이 의도가 있다는 거, 의도가. 모든 사람은 말을 할 때, 글을 쓸 때 의도가 있어요. 남을 설득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를 하거나 무슨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의도가. 그 의도를 찾아내야 돼요. 의도를 모르면 안 되죠. 야, 너 지금 바쁘냐? 배가 고프니까 밥 먹으러 가자는 얘기인데 내가 쪽팔리게 밥 먹으러 가자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밥을 내가 안 살 거니까 이 친구 보고 밥 사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시간이 야 바쁘냐 자꾸 묻는 거죠. 공부할 게 남아서 묻는데 뭐 공부할 게 남았다고 얘기하는데 이 친구는 밥 먹자고 얘기하는 건데 밥 사달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묻는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게 중요해요. 저녁 시간 다 돼가는 얘기라서 밥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비판적으로 글을 읽으면 비판적으로 이 사람이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공자고 맹자고 소크라테스고 플라톤이고 제 의도가 있다는 거죠. 제 의도가. 그 의도를 찾아내야 돼요. 의도를. 비판적으로 글을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해남 문제냐, 결론이 뭐냐, 이 사람이 쓰는 글을 쓴 가정이 뭐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목적, 글을 쓴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도 있는 거예요. 목표. 그 다음에 개념, 특정한 단어의 개념이 있는 거죠. 개념, 컨셉. 그 다음에 관점,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나. 그죠? 약간 빼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세상이라는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관점이 비판적인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은 거죠. 부정적인 사람들. 함축, 뭔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 숨어 있는 거. 봤을 때 우리가
행간을 읽는다고 그러는데 글자 사이를 읽는 거예요. 글자 사이. 이 사이에 숨겨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이에. 글자 사이에. 그 다음에 맥락, 백그라운드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글이라는 게 누구도 철학자든 유명한 사람이든 자기 의도로 다 숨어 있어요. 뭐 굿인데 나쁘지는 않은데 좋지는 않은 거죠. 근데 내가 이 사람의 성격이 막 이렇게 막 밥을 먹으면서 뼈다귀에 앉고 이 사람은 밥을 흘리고 뭐 이런 얘기를 썼으면 이 사람 개떡 같다는 얘기를 쓰는 거죠. 이 사람이 개떡 같다 쓰면은 직설적으로 쓰는 거고 밥을 흘리고 늙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야 은유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또 더 은유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은유적으로 쓰면 쓸수록 굉장히 고도화된 지식이 되는 거죠. 굉장히 정치적이고 고도로 판단할 수 정제된 지식이 되는 거죠. 그거는 진짜 아주 철학자, 현학자 정도 외에는 쓸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쓰면은 땡큐죠. 내가 글을 쓸 때 그걸 가지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입니다. 비판적 사고. 분명한가? 애매한가? 정확한가? 명료한가? 프레시전이라고 정말 명료한가? 그 다음에 클래리티 뭐 이렇게 했는데 모호한지, 적절한가? 주제에 적절한가? 중요한가? 논리적인가? 그 다음에 넓은가? 보는 스펙트럼이 넓은가? 대한민국을 보는 게 아니라 주변 사강을 보는지, 글로벌을 전체를 보는지, 이걸 보는 거죠. 글이 넓은가? 주제가 다양한데 폭을 안고 있는가? 충분한가? 상대를 설득하는데 충분한 근거가 있는가? 깊이가 있는가? 여러 사람들, 그냥 내가 열받아갖고, 야,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몽둥이들 다 쫓아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은 뭡니까? 저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속에서 끌어올려가지고,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거죠. 깊이입니다.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마가 뭔지, 왜 이런 글을 썼는지를 찾아내야 돼요.